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종목을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나에게 맞는 종목은. 자, 해외 구매 대행 많이 좋아하십니까? 해외 구매 대행 많이 좋아하십니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요,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자본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당당하게 해외 구매 대행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절대 돈 한 500만 원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왠지 아세요? 우리가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고객의 물건을 사갖고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결제를 하지만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물건을 사서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보내주고 고객이 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돈을 받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선정산 회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라라는 회사예요. 참고로 올라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올라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구매 대행 하실 때 보통 고객이 받은 다음에 며칠 있다 돈을 주는 게 비타페이랑 셀러론이에요. 근데 올라는요. 들어가고 트래킹이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 돈을 쏩니다. 대박이죠. 트래킹이 들어가고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 돈을 쏩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1일 1꿈사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예, 1일 1꿈사, 1일 1꿈사.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네. 그게 진입장벽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너무 쉬운 거는요, 본인이 알아봐야 돼요. 그런 것조차도 벽에 부딪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진짜로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좀 자본금이 적어도 이제는 시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 빠른 효과. 내가 올려놨는데 빨리 매출이 일어난다. 그리고 빨리 성장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멘탈이 강해야 돼요. 조금 멘탈이 강해야 돼요. 왜냐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언제 와요가 너무 많아. 내가 보지도 않고 상품을 고객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설명을 잘 할 수도 없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사이클을 돌면 돈은 벌어. 그것도 내가 물건을 구비해 놓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요즘에 가격을 묶어버린다, 뭐 한다, 뭐 한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태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대행 포기해야지. 더 이상 이제 답이 없어. 두 번째, 그래, 이거는 나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셀러한테 다 동일하게 안 좋은 핸디캡이야. 내가 여기서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나만 살아남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성공을 합니다. 근데 전자처럼 다 나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럼 좋아.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돌파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라이브 커머스로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이브 커머스로. 구매 대행을 라이브 커머스로 팔 생각은 못 해봤죠. 왜냐? 재고가 없는데, 그쵸? 재고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는 구매 대행은, 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회계적으로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많이들 듣고 계셔서 알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재고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 인증 안 받아도 팔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해. 자, 좋습니다. 과연 몇 개나 팔릴까요?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가 찜수가 많다면은 엄청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한 게 남이 어떻게 돈 버는지를 보라는 말이야.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무조건 도전하고 보라는 말이야. 근데 아무도 안 봐. 내가 라이브 커머스 그렇게 트래픽 올리려고 라이브 커머스 해도 그냥 지금 내게 더 바빠. 우상향을 하는 중간에도 크게 요렇게 불곡이 되게 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좌절할 거야? 좌절할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는 무조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립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해볼 예정인데 그 트래픽이 작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라이브 커머스는요, 무혈 입성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무혈 입성.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경쟁자가 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라이브 커머스 그거 진행하는데 50에서 100만 원 사이 들고 생각보다 그 사이에 물건도 안 팔리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저는 그 사람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도 생소하지만 소비자도 생소해요. 근데 이 시장을 우리가 먼저 장악을 하려면 누구보다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빨리 대처가 가능해야 돼요.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트래픽이 많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있어요. 쿠팡은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만 가능해요. 자, 쿠팡이 화장품에서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네이버든 어디서든 하고 있다가 쿠팡 땅빵 터지면 그때 들어가야 돼. 예. 쿠팡은 대한민국 트래픽 1위니까. 아시겠죠? 해외 구매 대행도 가능하다. 나는 그런 쪽에서 방법을 찾아볼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방법을 찾고 누군가는 탈출할 방법을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걸 접해보고 많은 걸 시도를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실패해도 돼.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성공을 하면 이건 무용담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국내 위탁을 얘기를 할게요. 저도 위탁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의 매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이 상품을 직접 수입하기 어렵고 수입을 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상품은 못해요.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뚫어야 돼요. 그게 국내 위탁입니다. 진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뚫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발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키보드 치잖아? 안 나와. 평생 안 나와. 발로 움직여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용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위탁이 그래요. 근데 이제 위탁은 이제 국내 사업자 중에 도매, 소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하고 섞이는 거는 조금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부가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잘 정리해도 되잖아요. 잘 정리해도 이거는 이제 내 기준이야. 국세청 세무사 직원들은요, 세무서 공무원들은요, 그렇게 안 보는 직원들도 되게 많아요. 너 왜 자꾸 섞여서 해? 아시겠죠?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병행 수입이 뭘까? 병행 수입은 오히려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랑 조금 다르게 진드간이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위탁이란 말 뜻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맡기는 거잖아. 누구 상품이야? 누구 상품이야? 그 사람 상품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거 팔면 누가 좋아? 물론 나도 좋지. 하지만 남이 좋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에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빨리 접해볼 수 있고 한 바퀴를 돌 수 있고 빨리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탁만 하는 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과 동시에 내 상품을 같이 결합해서 판매하는 거는 너무 좋죠. 왜냐? 지금 내 깜냥으로는 아직 이 상품을 가져올 만한 실력이 못 돼. 하지만 어쨌든 갖고 왔어. 내가 영업을 해서 갖고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품과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묶음 배송 상품들 혹은 비슷한 유의 상품들 같이 판다면 같이 잘 나가겠지. 왜냐? 이 상품으로 유입이 돼서 이것도 볼 수 있고 이것도 볼 수 있고 괜찮네? 할 수 있지. 하지만 영원히 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병행 수입은 뭐냐? 내가 오래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중박 공식이든 뭐든 해갖고 이걸 가지고 상품을 소싱을 하고 테스트해보고 이제 점점 어려운 단계로 가면서 내 상품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예.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야심차게 길 좋은 목 좋은 곳에다가 상점을 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만한 투자금이 없죠? 그러면 목도 좋지 않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곳에다가 점포를 열어요. 그게 대부분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 처음 입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연히 운이 좋아서 여기가 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면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10만 명 중에 한 명 될 겁니다. 비록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천천히 가게를 꾸며가면서 입소문도 내고 블로그로 홍보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리고 늘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앞날을 준비하고 항상 가게를 청소하고 그리고 인사도 되게 밝게 하고 그러면은 입소문이 나겠죠. 천천히 잘 되는 거예요. 병행 수입이 그래요. 약간 아시겠어요? 해외 판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점이 뭘까요? 제일 좋은 점? 제일 좋은 점이 뭘까요? 무재고로 판매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시대는 쉽지 않아요. 물론 되긴 돼요. 근데 마진이 박해. 왜냐? 무재고라고 한다는 거는 쿠팡에 있는 상품,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 주문 들어올 때마다 내가 사갖고 보내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올린 사람들하고 다 경쟁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다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되긴 돼. 되긴 돼. 아주 쉽지 않다는 건 아니야. 되긴 돼요. 해외 판매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국내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못 파는 것들 있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료기기도 팔 수 있어. 국내에서 못 파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팔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료기기도 할 수 있고, 예, 어린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지재권은요, 글로벌로 지재권을 받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속지주의 지재권이에요. 나라가 다르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재권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내가 좀 덜 그리고 CS 있죠, CS. CS. 외국인이 나한테 욕해도 외국어로 욕하기 때문에 난 기분이 안 나빠, 별로. 왜냐?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은 원래 상품이 느리게 간다는 거가 원래 그냥 일상이야. 일상.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배송에 관한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요, 해외 판매가 많이 끌린다고 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좋은 장점은요, 진입장벽을 없애요. 진입장벽이 없다는 건요, 판매가 안 돼. 판매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어요. 이거 쉬울 것 같죠? 네, 어려워요. 네,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유튜브는 그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는 그만 보셔도 돼요. 유튜브는요, 사실 뻔한 정보만 알려줘요. 뻔한 정보. 너무 뻔해. 네, 너무 뻔해요. 네, 거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10분이라고요, 10분. 네, 실제 정보는요, 내가 하면서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유튜브보다 정리된 데이터, 가장 최신 정보는요, 온꿈사에 다 있어요. 온꿈사에 다 있어요. 이거는 온꿈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우리 스탭들 사업일기 관리하지. 그리고 이상한 광고글 다 싹 다 주지. 진짜 거짓말 치고 새벽 2시에도 사라져. 올라왔는데. 아세요? 새벽 2시에 광고글 올라왔는데 사라져. 예. 그리고 매일매일 주요한 사업일기, 주요한 일기들 이런 거 전부 다 모아갖고 온꿈사 뉴스 같은 걸 매달 만들어요. 알고 계세요?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체리피커가 뭐냐면요. 막 검색도 안 해보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에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핑거 프린세스. 예. 그런 겁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정말 어려운 것들은 온꿈사에 검색만 해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등업을 해야 돼요. 등업하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온꿈사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강의들이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잘 그런 말 안 써요. 온꿈사는요. 증명 없으면
절대로 강의 못합니다.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인성. 세 번째, 실력. 네 번째,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안 합니다. 네. 제가 매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건방지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온콘사에서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할 말은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당하면은 부당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들도. 왜 그냥 가만히 있어? 예. 그래서 부족하면은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강의를 듣고 싶어. 근데 굳이 그런 사람들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옹꿈사에 있는 모든 사업 일기만 이용해도 돼요. 단, 시간은 걸리겠지. 등가 교환이에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근데 어느 정도 돈은 이거 정도는 들을 여유가 있어. 그러면 그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무료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플렉스 무료 강의 있죠? 무료 강의 한 달에 2번 하는 거 아세요? 과연 투플렉스만 강의할까? 그런 게 있었나요? 라는 분은요. 안 본 거예요. 보시면 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사업이에요. 사가 뭐예요? 사사로울 사자예요. 내일이란 뜻이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학교 아니에요. 아카데미 아니에요. 스쿨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만큼 결과는 나옵니다. 아무도 떠먹여주지 않아요. 떠먹여주는 사람 믿지 마세요. 떠먹여준다는 거는 너를 계속 떠먹여줘서 너 못 일어나게 할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떠먹여준 사람 고맙지. 하지만 떠먹고 일어서야 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돼, 내가. 아시겠어요? 떠먹여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배워야 돼요. 찾아야 돼.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야 되고 정리가 안 됐으면 내가 정리해야 돼. 그 정도는 해야지 돈을 벌지. 그 정도도 안 하고 무슨 돈을 벌어. 안 그렇습니까? 자, 무조건 드세요. 그러면 온꿈사 카페 100% 활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온꿈사는요, 사업일기 정말 중요합니다. 꼭 보세요. 온꿈사에 있는 모든 스텝들이 사업일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 왜냐? 사업일기 잘못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사업일기가 경험담이긴 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올라와 있거나 쓸데없이 잡담하거나 이러면 사업일기가 될 수가 없어. 왜냐? 사업일기는 온꿈사의 바이블이고 온꿈사의 핵심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쵸? 정말로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휴업체 활용하기. 제휴업체 활용한다고 해서 제휴업체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견적도 낼 때 한번 알아보기. 예. 특히 K시랩, 법무사 올림, 세무사 배대지, 병행 수입 대행, 포피엘, 미리 캔버스, 비전 컨설팅, 지셔터 스튜디오 등 있는데 여길 쓰라는 건 아니에요. 쓰라는 거 아니에요.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당신 좋았어. 그때 당신 너무 좋았어. 근데 나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싫을 수 있잖아. 그쵸? 사업이 처음인 사람은 이 정도 내가 돈 내고 쓰는데 이 정도 서비스밖에 못 받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K시랩, ICT 컴플라이언스, 특허법인 올림, 세무사, 배대지 이런 거 전부 다 온품사에서 견적도 한번 알아보고 내 입맛에 맞는 거 쓰면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 투트랙님, 저 투트랙님이 지금 투트랙님 운영하고 있는 배대지 운영 안 하는데, 아, 투트랙님하고 이렇게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알아보라고. 여기저기. 알아보라고. 그쵸? 그리고, 그 있어요. 인증업체도 이제 병행 수입 이제 많이 진행하시면 인증을 많이 하잖아요. KC랩이 쌀 때도 있고 ICT 컴플라이언스가 쌀 때도 있고 때로는 ICT 컴플라이언스가 비쌀 때도 있고 KC랩이 더 비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믿지 마세요. 여러 군데 전부 다 알아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그냥 표준이 되면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한번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고 식품 검역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비전 컨설팅도 괜찮고 그리고 뭐 지셔터 이렇게 올려놨는데 쓰지 마세요. 지셔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만들어 봐야 돼. 자기가 상품 상세 페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절대 체리피커 되지 말자. 주는 만큼 받는다. 절대. 절대.
그리고 꾸준한 소통이 내 사업을 영향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투트랙님, 그 많은 사업체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버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시나요?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꾸준한 소통입니다. 제가 60명을 만났죠. 6월 달에. 기억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60명을 만났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만 좋으라고 제가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배울 게 있어요. 제가. 진짜로. 정말로. 한 직장을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한테도 제가 배울 게 있고요. 젊은 친구인데 이제 막 성공을 가도를 가려고 하는 친구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배우는 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성공을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성장 못 해요. 남이 돈 버는 이야기 무조건 관심 갖자. 예.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알아서 사람들이 와요. 알아서. 알아서 와요. 그리고 검색을 제발 필수하자. 진짜 제발. 제발. 내가 하루에도 똑같은 질문에 진짜 다섯, 여섯 번을 진짜 답변을 다하는데 진짜 미치겠어. 제발. 부탁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온꿈사 강의 테크트리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분들, 무무개님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무무개 뭐 워낙 뭐, 알죠? 대단한 친구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마크랑 미대생 셀러님도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강의를 하고 계세요. 예,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나나리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병행 수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CPC에 지치신 분들, CPC에 이제 클릭당 1,500원에 지치신 분들, 나나리님한테 가세요. 클릭할 때마다 돈이 훅 빠지는 거예요. 예. 병행 수입 정말 괜찮고, 나이키 국내 사입 강의 벼락슈터, 예,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죠. 예. 그리고 미대생 셀러 구매대행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컨설팅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야, 니네들이 그 정도 가치를 해? 그 정도 돈을 받고 가치를 해? 아, 들어봐.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올 테니까. 온꿈사에서는 컨설팅을 1월 달부터 7월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결이 달라서 안 맞으신 분들은 계시지만 굉장히 많이 좋은 선례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예, 아실 거예요. 예. 네, 제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냥 투트랙, 미니 컨설팅, 뭐 병행 수익, 월 1회 이정, 끝까지 갔다. 기존 방법, 다 칙백이는 치킨 게임, 중박에서 대박은 새로 한다. 끝. 자, 그러면은 조금 본격적으로 앞서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병행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병행 수입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브랜드를 수입을 했어, 독점권을 가지고. 그런데 나도 수입할 수 있어. 병행해서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보통 병행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 아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 그런 배대지를 운영하시고 관세사 관세사님도 그리고 세관 직원도 다 이러한 형태를 다 병행 수입이라고 불러요. 구매대행보다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구매대행보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구매대행이 쉬운 건 아니에요. 구매대행도 어려워요. 예, 그런 거고. 그리고 병행 수입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할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공부할 것이 정말로 달라요. 예, 카테고리별로 다 달라요. 인증을 받고 싶을 때 또 새로운 또 게임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예. 하지만 결국 병행 수입이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 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4PL 업체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더 커지면은 제 창고를 운영할 생각이에요. 작을 때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인건비를 쓰는 게 조금 아까웠어요.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아웃소싱보다는 조금 더, 무언가 더 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할 예정은 있습니다. 근데 4PL이 뭔지 모르신 분 계세요? 3PL, 4PL. 일단 1PL, 2PL, 3PL, 4PL 이렇게 있어요. 1PL 뭐죠? 그냥 회사에 그냥 그 부서가 있는 거예요. 2PL 계열사로 자회사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가는 게 2PL이에요.
3PL. 계열사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그냥 내 물류를 그냥 취급해준 다른 회사야. 예. 4PL. 여기다가 IT가 결합된 게 4PL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이게 사입을 해서 한국에다가 이제 창고를 둘 때 내가 굳이 창고가 없더라도 우리 집에다 둘 필요 없더라도 창고를 보관도 해주고 보관도 해주고 발송도 해주고 주문 수집도 해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교환도 해주는 이제 그런 곳을 이제 3PL 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뭐 저는 적응 무거일 때부터 4PL 했어요. 네. 저는 좀 성격이 좀 뭐랄까 귀찮은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쓴 건데 근데 진짜 초보자들도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돼요. 당연하죠. 아, 근데 카피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이 이미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짝퉁은 안 되지. 짝퉁은 안 되지. 하지만 그게 진짜 눈으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정말 유사하게 만들어졌지만은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착오를 안 일으킬 만한 정도의 상품이면은 저는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예. 우리 셀러들이 이제 중국에서 노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잘 파는 거에 대해서 상표권을 붙이고 하는데 저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브랜드를 하나요? 저는 이제는 했으면 좋겠어요. 상표권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뺏겨. 뭐 좀 한번 해보려 그러면 다 묶여. 그냥 막 죄다 막 진짜 뭐 영희, 순위, 뭐 철수 다 묶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내가 다 뺏기는 거야. 내가 힘들게 모아온 후기들도 걔네 다 뺏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똑같은 상품이지만 로고도 받고 상표권도 내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따로 만들고 한글 디자인에 한글 박스에 한글 설명서까지 다 만들었어. 그랬을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알죠. 속상하죠. 예. 어쨌든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요런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예, 구매 대행 절차. 구매 대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행 수입은요. 내가 매출의 목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한 달에 1,000만 원 만들겠다 매출.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요. 예.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 여러분한테 진짜 얘기 중에 뭐냐면 아니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해요? 평범한 사람이. 힘들어요. 무언가 팔 수 있는 재고를 가지고 와야 판매가 일어나야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재고도 없고 돈이 진짜 2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1억을 되길 바라고 있어. 200만 원 1억이 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가게를 차렸어. 100평짜리 가게를 차리고 회전율이 너무 좋아. 근데 그 100평짜리 가게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100평짜리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100평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음식을 제공해 주려면 식자재도 많이 사야 되고 해야 되죠. 근데 내 가게는 3평짜리야. 라면집이야. 근데 거기서 이 라면집에서 10억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 아닐까요? 돈 없으면은 더뎌요. 많이 더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위탁 있죠? 위탁도 돈 없으면 못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내가 물건을 사야지 보내줄 거 아니야. 그냥 공짜로 돈을 그냥 물건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언제 봤다고? 너 나 알아? 나 너 몰라. 근데 네가 다음 달에 정산해 준다고?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쵸?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상품 가지고 키우고 또 다음 상품에서 또 키우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네. 그 해외 구매 대행, 예, 세금 많이 어려워요. 배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표 소싱이 정말로 중요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박공식이다, 머선 상품이다, 뭐, 셀러한테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나, 뭐, 이런 상품 소싱들이 많이 나와서, 초보자들도 사실 쉽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게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온콤사에는 일일 장부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그 세금 관련된 걸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이 되게 힘들어요. 해외 구매 대행은요. 되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경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2020년도 4월쯤에 저는 소싱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소싱 강의를 신청을 하고 소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 그쵸? 제 소싱 강의예요. 완전 거의 현대 소싱에 대한 집대성을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대성을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나도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내 노하우를 다 해서 어쨌든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정리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소싱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소싱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걸 그대로, 제가 이걸 이론을 했던 걸 그대로 나왔어요. 예,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이런 게 나오면 우리 같은 셀러들은 어떻게 밥을 먹고 사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존 셀러들, 초보 셀러들은 환영을 해요. 와! 아니, 카피를 하든 뭔 상관없어요. 이게 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와! 이런 거예요. 예. 왜냐? 시간을 줄여줬으니까. 근데 기존 셀러들은 불만인 거야. 야,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이루었던 내 소싱 인사이트들이 여기 고스란히 다 들어가져 있네? 라고 되게 불만을 많이 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아, 이젠 더 이상 이게 경쟁 무기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넥스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옛날이 좋았다. 아, 하나하나 소싱해갖고 하는 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처지를 비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진 않겠죠.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쩔 수 없는 일.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걸 되게 우려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이거는 넘어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거나, 예, 새로운 방법을 더 고안을 하거나.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키워드의 시대는 곧 종말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곧 종말합니다. 왜냐? 키워드 단가가 너무 비싸. 수지타산이 안 맞아. 수지타산이 안 맞아. 제가 한 3년 전에만 CPC를 태웠을 때 1페이지로 어떤 상품을 보낼 때 진짜 700원에서 1000원이면 했어요. 700원, 1000원. 지금은 1,500원, 2,000원, 1,500원 정도 쓰면은요. 1,000원은 3페이지 가요. 그것도 좀 양반인 거야. 중소형 키워드가 그래요. 중소형 키워드가. 대형, 완전 진짜 키워드는 쉽지 않다. 근데 진짜 세고 배짱 있고 베팅할 수 있는 사람 들어가요. 어쨌든 그걸로 유입해갖고 구매 전환 일으켜갖고 후기 쌓고 1페이지에 자연 노출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강심장 아니면 못하죠, 솔직히. 그런데 많은 매체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인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그런데 일단 가까운 예로 홈쇼핑이 굉장히 대박이 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온라인 환경에서는 충분히 트래픽을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서 해외 구매 대행이든 병행 수입이든 새로운 면을 가야 돼요. 물론 지금 들어가면은 수치타산 안 맞을 수 있어요. 셀러도 적은 반면에 아직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자도 적을 수 있어요.
동영상 공부 안 해도 돼요. 잘하는 사람이 해주면 돼요. 그거 언제 다 하고 있어. 그쵸? 예. 제가 라이브 커머스 최근에 한 10번 정도 했어요.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저는 베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좋겠고, 위탁 판매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고, 역직구가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어, 보통은 한국에 있는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거를 역직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그냥 수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직구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른데 가장 신빙성이 있었던 말이 뭐였냐면 한국에서도 LGTV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서 샀을 때가 더 싸. 그래서 한국에 있는 상품을 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걸 보고 역직구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 역수입. 예. 근데 차는 그렇게 사면 좀 힘든 게 환경 인증 다시 다 받아야 돼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역직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상품을 쇼피나 라자다나 그리고 맨날 까먹는 건데 저기 뭐지 큐텐 요런 데다가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걸 말하는데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을 해요. 아니 쿠팡에 있는 상품 올려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 올려요. 지마켓에 있는 상품 올려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이 들어와요. 해외에서 쇼피에서 주문 들어와요. 그럼 내가 쿠팡에서 주문을 해. 그러면 로켓 배송이니까 바로 받잖아. 그럼 내가 받아서 쇼피 고객한테 보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내가 받아서 쇼피 고객한테 보내주나요? 아니에요. 한국에도 집결지라는 게 있어요. 배송을 대행해 주는 곳은 아니에요. 집결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쿠팡에서 보낸 라벨은 내 라벨일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보내는 고객의 라벨을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쇼피 그 관리자 페이에서 뽑아갖고 붙여요. 붙여서 쇼피 센터로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옹꿈사에서는 그 상품을 쉽게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고브로드. 원래는 이제 고 어브로드가 이제 해외로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브로드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쉽게 쉽게 픽픽픽 해갖고 쇼피 인도네시아 올리고 쇼피 뭐 싱가포르 올리고 쇼피 말레이시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쉽게 올릴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쉽게 쉽게 물건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나올 겁니다. 네. 역직구 CS 같은 경우는요, 제가 했을 때만 하더라도 왓츠앱 같은 경우로 고객하고 소통을 하면서 했어요. 예, 대부분 영어로 해요. 직결지는요, 옹꿈사의 바로 배송이라고 있어요. 바로 배송, 바로 배송, 바로 배송. 예, 바로 배송이라는 그 집결지를 저희가 제휴회사로 넣었거든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예. 그 바로 배송하고 고브로드하고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고브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배송이 편하고 뭐 다른 데 쓰셔도 되고 뭐 강요는 안 합니다.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 역직구도 좋고 그리고 나이키 사입도 좋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직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부가세도 환급이 되잖아요. 그쵸? 동남아시아는 수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큐텐, 라자다, 쇼피. 이렇게 세 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물론 라자다가 제일 커요. 근데 이제 쇼피는 이제 신흥 급부상한 플랫폼이고, 그리고 큐텐 같은 경우는 조금 낮긴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1등 플랫폼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비 내릴지 몰라. 해외 구매 대행하는 사람한테 비 내릴지 몰라. 위탁하는 사람 비 내릴지 몰라. 병행 수입 상품 내 거 묶여갖고 박살날지도 몰라. 1페이지 뜬 상품이 네이버 로직을 한 번에 뒤바꿔갖고 그냥 바로 뒤에 있거나 8페이지로 가거나 9페이지로 갈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보세요. 어떤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언제 비 내릴지 몰라. 어디서 비 내릴지 몰라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하나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온라인 비즈니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말한 거 이거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뭐 오픈 카페를 오픈톡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아서 거기서 물건을 올려놓고 공동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밴드를 키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인스타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가장 큰 건 이커머스라는 거죠. 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진짜 온라인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요런 쪽에서 이제 올려놓고 이제 상품 올려놓고 진행하는 것들이 요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